자, 첫 번째 이제 고등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서 발표해 줄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스마일님. 아띠 숨겨왔던 이야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스마일 김미소입니다. 일단 고등학생 꼼쟁이 여러분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화요일날 출판 기념회 때 이미 이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건 중등 친구들한테 이 책에 관한 내용과 또 전할 가치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라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띠 숨겨왔던 이야기, 제 소설의 제목입니다. 아띠는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과연 이 아띠라는 단어에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길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저 김미소의 이야기입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저이지만 그런 저에게도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과 저 사이의 일인데요. 사실 이 소설은 동생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하여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저는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힘들었던 가족들끼리만 간직해왔던 비밀을 고백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띠 숨겨왔던 이야기, 즉 저 김미소의 숨겨왔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다른 장르도 아니고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동생과 가족이라는 출간 동기에 있었습니다. 동생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하지 못한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용기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동생에게 제 마음을 직접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고, 책을 통해 내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그럼 스마일님의 소설이 단순한 가족 성장 소설이겠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저 김미소만의 특징을 지닌 저만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깃독자입니다. 타깃독자란 이 사람이 내 책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이 눈에 띄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가족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 안에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들을 타깃독자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 책이 특별한 이유이지요.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책이 팩션이라는 점입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주자면 사실은 영어로 팩트입니다. 소설은 영어로 픽션입니다. 팩트와 픽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팩션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 재구성한 작품을 말합니다. 제 소설은 이 팩션이라는 장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설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에세이보다는 더 재미있고 읽기 쉽습니다. 다음은 소재의 독특성입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소설이라면 언니와 동생은 성격차 혹은 가정불화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제 소설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언니와 동생 사이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그 원인에 있는 것이지요. 제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은
꼬마 악마라고 불려지는 존재에 있습니다. 꼬마 악마는 동생이 친구라고 부르는 동생에게만 있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꼬마 악마라는 존재 때문에 갈등은 시작되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동생이 키우는 물고기가 알리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소설에서 물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동생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인 것이지요. 꼬마 악마 이야기 말입니다. 마지막 차별화 전략은 시점에 있습니다. 제 발표에 들어온 중1 꿈쟁이들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게 뭔지는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시는 것처럼 3인칭 전지적 작가 모든 걸 알고 쓰는 건데요. 제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특이한 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중에서도 동생이 키우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서술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언니의 입장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물고기가 서술할 때는 당연히 주인인 동생의 입장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소설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 제목이 특이하죠? 동생이 키우는 물고기의 마리수인데요. 이 마리수의 변화가 내용 전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요. 장과 장 사이에 들어가는 짧은 글,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물고기의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소설을 바라볼 수 있겠죠. 드디어 핵심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핵심 내용은 줄거리와 같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여느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족이지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17살 언니 선진과 14살 동생 선율이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각 나이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설 속의 배경이 1월, 겨울방학 중이기 때문이지요. 아무 걱정 없어 보였던 이들, 그 중에서도 막내 선율의 생일을 맞아 집에 물고기를 기르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동생은 이 물고기를 기르게 된 걸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아빠가 이런 농담을 던진 겁니다. 아빠가 물고기로 매운탕 끓여 먹어버린다. 이렇게. 그 농담에 분명한 농담인데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과민 반응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막내 유리의 이상행동. 결국 가족이 찾아간 상담사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리에게 그녀만의 꼬마 악마라는 존재가 있으며 그로 인해 줄곧 힘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존재조차 몰랐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가족은 유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치유해 나가려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 유리는 마치 회복되는 듯 보이죠. 그러나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언니 진이는 방 안에서 휴지를 찢으며 또다시 이상행동을 하는 동생 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말리는 언니에게 동생은 말합니다. 걱정해주는 척하지 말라고. 언니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만 애초에 꼬마 악마는 언니 때문에 만난 거였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 날 유리는 끝내 집을 나가고야 맙니다. 과연 유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언니 진이가 차마 기억하지 못하는 동생과의 과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진이는 유리를 찾아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소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숨겨왔던 이야기 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원고는 진이가 방 안에서 휴지를 찢는 동생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진이는 유리가 금방 완치되어 꼬마 악마를 잊어버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런 진이의 확신을 방 안을 가득 채운 휴지 조각이 깨부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가루가 된 것 같았다. 언뜻 보면 깃털이 휘날리는 듯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휴지를 찢는 유리가 있었다. 진이가 레몬파이를 방문 옆에 떨궜다. 유리야, 유리야, 그만, 괜찮아. 그만하고 언니 봐, 응? 진이는 화를 억누르며 유리에게 달려가 두 손을 잡았다. 그 상태로 휴지를 더 이상 찢지 못하게 하자 유리가 몸을 비틀었다. 유리야, 왜 그러는데? 한동안 괜찮았다가 왜 다시 그래? 꼬마 악마가 또 이상한 거 시켜? 그래서 그래? 그제서야 유리가 눈을 들어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유리의 생일날 그녀가 아빠를 바라보던 바로 그것이었다. 유리야.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와서 도와주는 척 하지 마. 역겨워. 동생이 언니에게 대답했다. 분노에 찬 그렇지만 너무나도 처량한 목소리로. 이 말을 하곤 다음 날 아침의 상황입니다. 후에 아침이 밝았다. 햇살은 유난히 따사로웠다. 2월의 언저리를 보내고 있는 바깥은 추울게 분명함에도 햇빛만 보자면 봄날 같았다. 어제 온갖 진을 다 쏟은 탓일까 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옆에는 엄마 또한 자고 있었다. 어제 많은 충격을 받은 탓에 회사를 쉬기로 한 모양이다. 유리와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진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갔다. 아빠가 자고 가는 적이 없었다. 야근을 한 것일까? 핸드폰을 보니 카톡이 와 있다. 일이 바쁜 탓에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아빠의 메시지다. 밤 동안 아무도 유리에게 간 사람이 없었겠구나 하며 진이는 유리의 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순간 엄습하는 불안감에 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유리가 없었다. 어디에도 진이의 동생 선율이 없었다. 방학이면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동생이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갈 리 없었다. 산책이라도 간 걸 거야, 머리 식히러. 되지 않는 이유를 중얼거리던 진이의 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왔다. 꼬마 악마는 없어지지 않아. 꼬마 악마를 없애려고 하면 내 소중한 것들이 먼저 없어져. 노꼬도 꼬마 악마가 죽인 거야. 엄마랑 언니는 몰랐지, 노꼬가 왜 죽은지. 난 알아. 꼬마 악마가 죽인 거야. 나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막은 거야. 엄마랑 언니는 계속 꼬마 악마를 없애려고 모든 수를 다 쓰겠지. 그때마다 내 옆에 소중한 친구들은 한 명씩 사라지겠지. 우리 가족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많이 힘들어서 날 떠날지도 몰라. 결국 내 옆에는 꼬마 악마만 남아서 그 비열한 웃음을 흘릴 거야. 싫어. 너무 싫어. 차라리 꼬마 악마 말 들어주면서 살래. 그렇게 내가 소중한 것들 지킬래. 걱정하지 마. 적어도 꼬마 악마가 나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테니까. 그럼 자기가 심심하잖아. 잘 있어, 아빠, 엄마, 언니. 그래도 사랑해. 유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소설 속에서 진이와 함께 찾아주세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소설을 내기까지는 배운 점도 그만큼 힘들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성장이라 하면 이 아띠 숨겨왔던 이야기는 저에게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가 그토록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책 속의 언니 진이는 저보다 용감합니다. 저는 진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많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보람이며 큰 성장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앞에서 말한 차별화 전략 중 팩션이라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현실과 소설이라는 경계에서 균형을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없었던 일을 추가해야 했고 있었던 일을 생략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전부를 사실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 동생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쓴 책인데 오히려 또 다른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전해질 말의 가치,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빠에게 전해질 저희 신앙 고백,
그 가치들을 생각하면 이 책을 내지 않을 수가, 그리고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화요일에는 고1 후배들에게만 말했지만 지금은 언젠가는 책을 쓰게 될 중등 후배들에게도 말합니다. 꼭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써야 할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 저로 치면 학생의 이야기, 꿈의 학교에서 겪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거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다면 끝까지 책을 붙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속으론 사실 정말 쓰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진정 써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들과 노력, 그리고 도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아띠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표지는 잠시 후에 발표하실 다한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감사하단 말 다시 전하고 싶고요. 혹시 제 숨겨왔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교보문고에서 김미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질문을 본인이 다 대답을 해주셔서 저는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근한님께서 네, 이 책을 보면 읽는 내내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진짜 있었던 일이지? 그리고 뭐가 만들어낸 얘기지?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하면 작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궁금증을 계속 안고 있는 독자의 몫인가요? 사실 제 동생이 지금 꿈의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 동생의 사생활을 생각하여서 그건 제 동생이 꿈의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은 본인이 먼저 졸업한다는 거. 자, 우리 그 자신의 이야기를 또 진솔하게 풀어낸 우리 스마일님께 큰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